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중국 역대급 경제 위기에 당분기에 직면하다 중국의 전력난이 불러온 한국의 기적적인 대반전. 시진핑이 중국의 어둠을 몰고 왔습니다. 현재 중국은 그야말로 깜깜한데요. 심각한 전력난으로 인해 도로 신호등은 켜지도 못하고 시민들은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6일 지린성 지린시는 무려 내년 3월까지 단전 단수가 일상화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단수야 뭐 원래 씻질 않으니 상관없겠지만 단전은 아무리 중국인이라도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겠죠. 시진핑 덕분에 중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현재 스마트폰 플래시를 이용해 아침 식사를 하거나 상점 주인들은 자가발전기를 가동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30일 중국 북동부 지역 도시 선양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리위펑은 전기 공급이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고 전날 전기자전거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해 영업을 준비했습니다. 전력난이 이어지자 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요. 천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사람이라며 시진핑을 띄워주더니 이제는 천년에 한 번만 나와야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웨이보에서 동북제안 송정 검색어는 지난 이틀 만에 4억 클릭을 기록하며 댓글에는 일상 속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왜 불만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보를 가지는데 말이죠. 특히 전력난에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중국은 현재 심각한 경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헝다그룹 재정난 문제에 이어 전력 공급 부족 사태가 겹쳐 중국 경제가 급전직하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전력난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부분은 금속 가공 제품에서 알루미늄을 포함한 철강 산업으로부터 실리콘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분야에 걸쳐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일부 소규모 기업들도 생산활동 중단 지시를 받고 있어 이러한 중국의 생산 위축은 세계의 공장 지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중국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홍콩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달 29일 중국 내 주요 발전소 6곳의 석탄 비축량이 731만 톤에 불과하며 이는 단 일주일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는데요. 경제 성장과 함께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 시달려온 중국이지만 최근의 전력난은 무엇보다 호주와의 석탄 전쟁이 결정타로 꼽힙니다. 자칭 대국 중국은 호주를 동물원 속 귀여운 캥거루로 치부했지만 알고 보니 야생의 근육 캥거루였던 것이죠.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26일 중국이 호주와 경제 외교적 갈등으로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한 이후 대체 수입원을 찾지 못하면서 석탄 부족이 전력난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주된 전력원은 석탄, 석유 등 화력발전으로 중국 전체 전력 생산에서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에 달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은 해마다 3억 톤의 석탄을 수입하고 있는데 전체 수입량의 절반가량을 호주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호주와 갈등을 빚던 끝에 중국이 나름 수를 쓴다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고 이게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 현재 석탄 부족에 시달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죠. 아유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주제 파악 못하고 선진국을 표방하려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니 현장에선 석탄 생산량을 마구 늘리긴 어렵고 호주로부터 수입 물량까지 줄면서 급증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즉 시진핑의 과시욕과 중국의 현실이 괴리를 빚어 발생시킨 분명한 인재인 것이죠. 한마디로 자승자바, 다른 말로 시진핑 멍청한 새끼. 호주는 중국과의 무력 전쟁에서 KO 승을 거둔 이후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정보동맹체 파이브 아이즈와 중국 견제 성격의 안보협의체 쿼드에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미국, 영국과 함께 첨단 군사기술을 공유하는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도 발족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밝히며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중국과 대립하는 국가는 대박난다는 중대국대 공식을 우리나라에 이어 호주도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중국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센 척하더니 호주가 석탄 하나 끊었다고 골골대고 있고 이제는 행여나 호주가 철광석마저 끊어버릴까 눈치를 보고 있는 처지입니다. 중국은 철 생산의 원료인 철광석을 80%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 수입량의 60%가 호주에서 받아옵니다. 호주가 철광석 가격을 올리게 되면 중국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죠. 한편 호주의 석탄 카운터펀치에 중국이 그대로 뻗어버리자 세계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탈중국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의 제품을 공급하는 중국 공장들의 가동도 일시 중단된 상태로 기약 없는 전력 중단에 중국을 떠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CNBC는 다국적 기업들이 또다시 탈중국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컨설팅 업체인 아시아 퍼스펙티브 역시 일부 회사들은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중국을 떠나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단전 조치가 취해진 지역들이 중국의 제조업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 제조업 핵심이기 때문에 전력난이 심해진다면 결국 전세계 공급망 판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데요.
포스코는 지난 17일부터 장수성에 있는 스테인리스 공장에서 전력난으로 인해 일부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LG화학과 현대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두산 등도 곧 전력난에 공장 가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자 국내 기업들의 탈중국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SK그룹 중국 지주사인 SK차이나가 지난달 SK렌터카 지분 100%를 중국 도요타에 500억에 매각하며 탈중국을 선언하였습니다. SK는 앞서 지난 6월 베이징 SK타워도 매각하는 등 점차 중국 사업 비중을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중국 내 생산 판매를 담당하던 관리자급 주재원 20명을 한국으로 철수시키기로 결정하였는데 현대차는 베이징에 3개, 허베이성 창저우와 스촨성 충징에 각각 한 곳씩 총 5곳의 중국 승용차 공장을 운영 중인 상황에서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장 매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롯데는 일찌감치 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 유통사업에 이어 제과, 칠성음료 등 식품 제조 사업을 순차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삼성도 지난 2019년 중국 내 스마트폰 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PC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에도 중국 수저우 LCD 생산 라인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LG는 지난해 80억 위안 1조 3,900억 원의 베이징 트윈타워를 매각한 한편 LG전자, 수저우 쿤산 생산 법인을 정리했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인데요. 탈중국은 뭐다? 성공의 지름길이다. 미국 골드만삭스는 전력난, 탈중국, 헝다 파산 3단 콤보를 처맞고 있는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8.2%에서 6.8%로 급격하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전력난이 이처럼 중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자 에너지 시장에서는 소형 모듈 원전이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발전 종류 가운데 화력은 탄소 배출 문제로 퇴출당하는 추세고 신재생에너지는 효율과 비용 문제로 아직 확실히 주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성이 뛰어난 SMR이 곽강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화력발전소가 미국에만 수천 개, 전 세계적으로 수만 개가 폐쇄될 예정이라며 SMR이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SMR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없애면서 전력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형 원전의 150분의 1 크기로 원하는 곳에 설치하기 쉽고 방사선 누출 위험이 적어 안전성을 높인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SMR 시장은 2030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가 예상되어 2035년 시장 규모가 390조에서 69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SMR 기술력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는 바로 두 곳으로 한국과 미국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전통적인 원전 강국인 미국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손을 잡았는데요.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강국인 미국의 기업과 더불어 바라카 원전 1호기 산업 운전을 성공시킨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맞다. 최적의 해외 원전 공급망을 갖추게 되면 수주 경쟁력 제고와 양국 원전 생태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중국의 전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용 원자로의 사업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한미 원전 공조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3세대 플러스 원자로로 분류하는 수용 모듈 원전에 대한 기술 검토를 역사상 처음으로 완료했는데요. 수용 모듈 원전 안전성을 평가하는 6단계 기술 검토를 마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사는 바로 미국 원전 전문업체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검토가 모두 완료된 만큼 법제화를 위한 구분 능선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뉴스케일 파워 역시 한국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 바로 한국의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2019년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원자로 모듈에 대한 제작성 검토 용역을 수주해 올해 1월 완료했고 현재 시제품을 제작 중입니다. 국내에선 한국형 수용 원자로인 스마트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97년부터 중수용 원자로 스마트를 독자 개발해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인가 설계를 받았습니다. 표준인가 설계를 받기 위해선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수천 건의 사고를 시뮬레이션에 안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표준 설계 인가 획득은 세계 기준에 맞는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기존 원전 수출국을 제치고 사우디와 2015년 3월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파트너십 체결 현지 사우디 내 스마트 원전 2기 건설을 목표하고 있으며 수출로 약 2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으로 요즘 한국은 미세먼지 없는 하늘에 기업들도 탈중국, 수용 원자로 강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니 일석삼조의 이득을 거두고 있는데요. 역시 중국이 망해야 한국이 흥합니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리얼리즘과의 인터뷰에서 몸소 한국 살리기에 열정하고 있는 시진핑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한 시를 바치겠다고 하였는데요. 습근평이 시벌로마 하고픈 거 하지 마라. 다시 말해 족가시오. 좌로 인정 우로 인정
좀 심했다 할지라도 내가 할게. 뭐야 시발 존만한 새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